안녕하세요.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의 주인입니다. 이번 시간은 모든 것을 줄 때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가지려고만 합니다. 모든 것을 소유하려고만 하죠. 내 것 하면서 무언가를 소유할 때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진정한 행복은 줄 때 나오는데 말이죠. 우린 꿈이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원하는지를 모르는 거죠. 꿈을 꾸는 자는 모든 것을 줍니다. 꿈을 향해 나아가야 하니까요. 머스크는 기후변화로 인하여 인간을 화성에 정착시키는 꿈을 꾸었습니다. 화석 연료가 아닌 재생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는 전기차를 만들었습니다. 모두가 함께 전기차를 만들기를 원해서 머스크가 최초로 특허를 오픈하게 되어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걸 주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화성으로 인간을 정착시켜야 하는 꿈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자동차 회사들은 보수적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꿈이 없으니까요. 나아갈 수 없는 거죠. 결국 테슬라는 세계 1위 기업이 됐습니다. 소위 전문가들도 이제는 망할 거야 하는 이런 이야기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머스크는 지금도 나아가고 있습니다. 세계 1위가 아니라 나의 꿈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모든 걸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고 있나요? 타인이 아닌 나의 꿈은 무엇인가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할 때 행복하고 모든 것을 내어주게 됩니다. 그럼 손자병법 형편 5. 영원한 기초 시작하겠습니다. 선용병자 수도이보법 권능위승 폐지정 병법 1왈도 1왈량 3왈수 4왈증 5왈승 지생도 도생량 양생수 수생칭 칭생승 고승병약 2일칭수 폐병약 2수칭일 승자지전 미냐 약결적수 어천인지계자 형야 전쟁을 잘하는 자는 반드시 정치를 맑고 깨끗하게 하고 법률을 엄격히 집행하는데 그러므로 부패한 정치를 이길 수 있다. 군대에는 5범주가 있다. 첫째는 도, 둘째는 양, 셋째는 수, 넷째는 칭, 다섯째는 승이다. 국토로부터 면적의 도가 나온다. 면적으로부터 생산 자원의 양이 나온다. 생산 자원으로부터 병졸의 수가 나온다. 병졸로부터 군사력을 저울질하는 칭이 나온다. 군사력의 저울질로부터 승패의 승이 나온다. 그러므로 승리하는 군대는 마치 일로서 수를 저울질하는 것 같고 패배하는 군대는 마치 수로서 이를 저울질하는 것 같다. 승리자가 군대를 지휘하여 작전하는 것은 마치 8,000척 높이의 호수를 떠뜨려 계곡으로 물을 쏟아붓는 것과 같으니 이것이 곧 공격과 수비의 모습이다. 승리의 관건인 정치와 법률에 대해 이전은 이렇게 해설했다. 정의로서 불의를 토벌하여 죄가 없는 나라를 정벌하지 않는다. 군대가 당도하면 약탈하지 않고 나무를 베지 않고 우물을 더럽히지 않는다. 지나치는 산천, 성곽과 해자, 성황당, 능묘와 사당은 반드시 청소하고 보수하며 망국적인 만행을 저지르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것을 도법이라 한다.
군기가 엄정하여 죽을지언정 법을 위반하지 않고 상과 벌의 믿음과 마땅함이 있다. 위와 같이 지휘할 수 있는 자를 장군으로 세운다면 저그 부패한 정치를 이길 수 있다. 두목은 이렇게 해설했다. 도는 인의이다. 법은 법률과 제도이다. 전쟁을 잘하는 자란 먼저 인의를 실행하고 법률과 제도를 지키고 보호하여 스스로 불패의 정치를 구현한다. 그런 후에 패망할 적의 틈새를 엿보아 공격하면 승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수도와 보법, 도를 닦고 법을 보유하는 것이 부패한 정치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다. 말하자면 공명한 정치가 부패한 정치를 이길 수 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도는 정의로운 전쟁의 명분이 되고 법은 엄정한 군기의 전제가 된다. 엄정한 군기는 중국 인민해방군의 행동 강령인 아래 3대 기율 8항주에 잘 나타나 있다. 혁명군인은 모두 함께 기억하자. 3대 기율과 8항주를. 첫째, 모든 행동은 지휘자에 따른다. 발걸음이 일치해야 승리할 수 있다. 둘째, 군중의 반을 하나 실 한올 빼앗기지 않으면 군중은 우리를 옹호하고 좋아한다. 셋째, 전리품은 모두 국가로 귀속하자. 백성의 부담을 되도록 줄여주자. 3대 기율을 우리 모두 지키며 파랑주에도 우리 모두 잊지 말자. 첫째, 말투와 태도는 친절하게, 군중을 존중하며 교만하게 대하지 말자. 둘째, 사고 파는 가격은 공정하게, 공평하게 거래하여 횡포 부리지 말자. 셋째, 다른 사람 물건을 빌려 썼으면 대면하여 돌려주어 잊지 말자. 넷째, 남의 물건을 망가뜨렸으면 그 가격 그대로 배상하자. 다섯째, 사람을 때리거나 욕하는 짓, 군벌의 작태이니 필히 극복하자. 여섯째, 궁중의 농작물을 보호하자. 행군하고 작전할 때 조심하자. 일곱째, 부녀자 희롱 절대 불가. 양아치 습성은 일체 근절하자. 여덟째, 포로 확대 절대 불가. 구타 욕설 금지에 호주머니도 털지 말자. 기준을 준수함에 우리 모두 지각하고 서로 감독하여 절대 위반하지 말자. 혁명의 기울이니 조목조목 기억하고 인민의 전사이니 인민을 사랑하자. 조국을 보유하여 영원히 전진하면 전국 인민이 옹호하고 환영하라. 이어서 쌍방의 전략을 비교하라는 이야기가 펼쳐진다. 기본 바탕이 여전히 핵심인 것이다. 군사에는 5범주가 있다. 첫째는 도, 둘째는 양, 셋째는 수, 넷째는 칭, 다섯째는 승이다. 국토로부터 면적의 도가 나온다. 면적으로부터 생산 자원의 양이 나온다. 생산 자원으로부터 병졸의 수가 나온다. 병졸로부터 군사력을 저울질하는 칭이 나온다. 군사력의 저울질로부터 승패의 승이 나온다. 위 글에서 도, 양, 수, 칭은 모두 단위 혹은 단위를 재는 측정 기구를 가리킨다. 따라서 손자병법의 첫 편, 개편에 논의했듯 적국의 아군의 실력을 다방면에서 계산하고 비교하라는 것이다. 두목은 이렇게 해설했다. 도는 계산하다는 뜻이다. 내 나라의 국토 넓이는 얼마나 되는지, 호구수는 얼마나 되는지, 세금은 얼마나 거두는지, 그리고 병거의 배치, 산하의 험준함과 평탄함, 도로의 곡직은 어떠한지 계산함을 말하고 계산된 결과값을 적국과 비교하여 연후에 출전하라는 것이다. 국력을 계산하는데 가장 먼저 적과 내 국토의 넓이부터 계산한다. 넓이는 길이의 제곱이니 길이를 재려면 잣대가 필요하다. 잣대, 도로부터 국토의 면적이 계산될 것이다. 원문의 지생도, 곧 땅으로부터 면적이 생긴다 함은 이를 가리킨다. 국토에서 식량을 비롯하여 다양한 자원이 생산된다. 국토가 넓으면 그만큼 많이 생산될 것이고 국토가 좁으면 그만큼 적게 생산될 것이다. 그 생산량을 측량한다. 원문의 도생량, 곧 면적으로부터 생산량이 생긴다 함은 이를 가리킨다. 식량을 비롯한 다양한 자원의 지원이 있기에 병조를 부양하고 동원할 수 있다.
자원이 많으면 병조를 많이 부양할 수 있고 자원이 적으면 병조를 적게 부양할 수밖에 없다. 동원할 수 있는 군사력의 수치가 나오는 것이다. 원문의 양생수, 곧 생산량으로부터 수치가 생긴 다음은 이를 가리킨다. 내 군사력 수치를 계산하고 또한 적의 군사력 수치를 계산하여 양쪽을 저울질하면 우열이 드러나지 않겠는가? 원문의 수생칭, 곧 수치로부터 저울질이 생긴 다음은 이를 가리킨다. 적과 나의 양쪽을 저울질하면 무거운 쪽으로 기울지 않겠는가? 무거운 쪽에 승산이 있는 것이다. 원문의 칭생승, 저울질로부터 승리가 생긴 다음은 이를 가리킨다. 승리하는 군대는 마치 일로서 수를 저울질하는 것과 같다. 패배하는 군대는 마치 수로서 이를 저울질하는 것 같다. 양쪽의 기본 실력이 접전 전에 현격한 차이가 나야 전쟁을 하기도 전에 굴복시킬 수 있다는 개념에서 위와 같이 비유하고 있다. 일과 수는 모두 무게 단위이다. 24수가 1량이고 20량이 1일이다. 그렇다면 1일은 몇 수가 되겠는가? 24 곱하기 20은 480이 된다. 480대 1이다. 상대가 되겠는가? 승리자가 군대를 지휘하여 작전하는 것은 마치 8,000척 높이의 호수를 터뜨려 계곡으로 물을 쏟아붓는 것과 같으니 이것이 곧 공격과 수비의 모습이다. 8척이 1인이므로 1000인은 8,000척이 된다. 이것은 비유이니 구체적인 수치를 계산할 필요는 없지만 현재 높이로 어림잡아 3,000m 이상이다. 그 높이에 있는 산정호수의 둑을 떠 무너뜨려 물을 계곡 아래로 쏟아부으면 누가 막을 수 있겠는가? 3,000m 아래의 계곡은 아득하게 깊어서 적은 짐작조차 하기 힘들다. 오로지 나만이 얼마나 깊은지 알고 있는 것이다. 승기를 잡은 순간 둑을 떠뜨리면 엄청난 물이 계곡으로 쏟아져 내리는 것이 마치 하늘 높은 곳에서 전혀 예측하지 못한 병사들이 내려오는 것과 같아 적은 도무지 방어할 수가 없다. 이런 것을 균형, 군대의 형, 공격과 수비의 모습이라 한다. 그러므로 손자병법 형편은 기본 바탕으로 다시 돌아간다. 국가의 실력은 공평한 정치와 엄정한 법률 제도에 달렸다는 것이다. 나는 이 책의 서두에서 이미 손자병법과 36개는 핵심 개념 차이가 있다는 것을 굳고 강조했다. 36개, 이른바 36개 전략은 전부 기발한 음모와 책략으로서 전쟁에서는 속임수를 불사한다는 관념이 기본 바탕에 깔려 있다. 물론 손자병법도 속임수를 회피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 속임수는 손자병법에서 아주 사소한 부분에 불과하다. 손자병법이 강조하는 것은 한결같이 기초와 실력이기 때문이다. 성공은 시간과 노력이 축적된 결과이지 한순간에 기발한 상상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손자병법은 구구하게 설명하고 있다. 성공한 자는 기초에 주목하고 기초를 계속 다졌던 사람이라는 것이다. 손자병법의 핵심은 미리 이겨놓고 싸우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승리와 전투를 두 단계로 나누어 처리했다. 먼저 승리하라 함은 기초에서 이기라는 뜻이다. 그런 후에 전투에 들어가는데 이때에는 약간의 교묘한 전략이 가미되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핵심은 여전히 기초에 있다. 우리 대부분은 어떻게 전투할까만 생각하지 어떻게 승리의 기초를 닦을 것인지는 관심밖이다. 고작 관심을 두는 것이라고는 기교를 부려서 빨리 해치우려는 망상뿐이다. 이런 생각과 자세를 가지고 요행의 승리를 바라며 전투에 들어간다. 승산 없는 전투니 패망은 필연이다. 우리는 하루빨리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성공하기 위해선 기초를 차근차근 닦아야 합니다. 카페에서 일을 할 때도 설거지도 해야 하고 바닥 청소도 해야 하며 고객이 나간 자리는 테이블도 닦고 정리해야 합니다. 가장 기초이며 기본입니다. 하지만
이런 건 하기 싫어하며 바로 샷 추출만 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음료만 판매해서 성공하겠다는 마음뿐인 거죠. 고객이 나간 자리는 테이블이 엉망이고 설거지는 쌓여 있는데 음료가 맛이 있을 수 있을까요? 모든 시작은 기본에서 출발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냐에 성공할 수 있는 거죠. 돈만 벌어야 되겠다고 시작하면 기본은 보이지 않게 되는 거죠. 꿈이 없으니까요. 직장 생활도 꿈이 있다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배우고 기초를 닦을 수 있는 발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단지 월급만 바라보며 생활하는 무의미함을 경계하라는 겁니다. 정년 퇴직하고 앞으로 뭐 하면서 살까요? 하면서 타인에게 물어보는 인생이 아니어야 합니다. 내 인생은 왜 타인에게 물어보나요? 그동안 어떻게 살았길래 타인에게 나의 인생을 방향을 알려달라고 하는 건가요? 열심히만 사는 게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나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왜 이 일을 하는지,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는 90살까지 살아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평생 즐겁게 하는 일을 찾아야 하는 거죠. 꿈꾸며 나아가는 에너지 말입니다. 내일 지구에 종말이 와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 나의 에너지 말입니다. 누구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일을 해야 하는 거죠. 우리는 미쳤다. 왜 그렇게 하냐 하면 두렵고 불안해 합니다. 타인의 말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나를 믿는 자신감을 키워야 할 때인 거죠. 나를 믿어주는 건 나뿐입니다. 나를 믿을 수 있는 힘을 키워야 합니다. 책을 통해 나를 발견하고 생각을 폭을 넓힐 수 있습니다.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는 거죠. 행복은 그때 찾아옵니다. 오늘은 모든 걸 내어주는 내가 되어보시길 바랍니다. 한 발 행동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